조 전 대표 어제 출소 이후에 공개 행보 첫날이었는데 논란의 소지가 큰 발언들을 내놔서 스스로 문제적 인물임을 보여줬습니다. 조 전 대표 여느 진보 진영 정치인들처럼 김어준 유튜브 출연으로 정치 복귀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네, 이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된 지 사흘 만인 어제 이 첫 공개 활동으로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을 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어떤 경우든 내년 6월에 국민의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정치적 선택을 다시 받고 싶다면서 이 내년 6월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중 어디를 택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6월에 국민들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뭐 어디로 나갈지는 저도 지금 결정할 수는 없다. 국민들의 제 의견을 다시 얘기하고 이 정치적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법적으로는 크게 마무리된 거 아닙니까? 정치적 선택을 한 번 더 받고 싶습니다. 또 조 전 대표는요, 이 과거에 민주당과 각을 세웠던 이 정의당처럼 움직이진 않을 것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와 차별화하면서 이 존재감을 부각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 자신을 사면해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보온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조 전 대표는 김어준 유튜브를 마친 뒤에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여기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서 생각을 밝혔는데 하나같이 또 논란의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금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그런 결과가 주초에 발표가 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자신의 사면이 지목된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네, 조 전 대표는 자신의 사면이 발표된 이후에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저의 사면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n분의 1 정도 영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인, 국민의힘 쪽은 조국 사면 때문에 모든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보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면서 지지율 하락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면 충분히 받아들이고 활동으로 입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조 전 대표는 2030 민심 이반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2030 세대가 저희 뜻이 무엇인지 알아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과거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한 일각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2030이 마음을 열겠느냐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 전 대표는 앞서 감옥에서 출소할 때도 자신의 비리 유죄에 대해서 전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대표는 그러면서 절 싫어하는 분이 있다면 왜 싫어하는지 분석하고 할 일을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 전 대표 앞으로 정치인 조국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받고서는요. 국민의힘 심판론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 전 대표는 국민의힘 의석수를 반 이상 줄이는 게 목표다. 지금 국민의힘 모습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마음 같아선 국민의힘 의석이 0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또 주장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조 전 대표의 목소리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내년 지방선거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지금보다 반 이상 줄여야 된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0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2030 세대가 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2030이 마음을 열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 봅니다. 이번에 지지율 떨어진 게 관련해서 저의 사면도 영향이 있었겠죠. n분의 1 정도의 영향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제가 일정한 기여를 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조 전 대표는 지난 15일 출소한 뒤에 자신의 사면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이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이고요. 법조계 인사들도 거센 비판을 내놓고 있는데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의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의 글이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 후 행태에 대해 사법부가 인정한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이리 당당할 수 있냐, 이렇게 힐난했습니다.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이 그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는 게 힘들다.
정상사회에 만나 뇌에서 멀미가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 이어서 검찰 독재라는 조 전 대표의 주장을 겨냥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기소된 범죄 사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면 검찰권 오남용, 검찰 독재라는 공격이 가능할 것이지만 그의 범죄는 대법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기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해서 유죄를 확정한 것이니까 죄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법원 권한 오남용, 법원 독재, 사법 독재라고 칭하고 사법 독재 종식의 상징적 장면이라고 외쳐야 하는 거 아니냐. 조국 또는 그의 지지자들 논리라면 검찰 독재보다는 더 심각한 것이 법원 독재, 사법 독재가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김 변호사는요, 또 숨길 수 있었는데 검찰이 파헤치는 바람에 만천하의 죄가 드러나서 검찰이 원망스러운 심정을 너무 거창하게 표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범보수 야당에서도요, 사면 후 조 전 대표의 발언 그리고 행보를 두고서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조국 씨는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한 것이라며 무죄라면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도 조 전 대표의 내년 6월 선거 출마 이 언급에 대해 양심도 성찰도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행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조 전 대표는 검찰이 본인을 탈탈 털었기 때문에 없던 죄가 생겼다라는 뉘앙스라면서 입시 비리는 보통 국민의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하지 않을 일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지난 15일 광복절 특사로 사면 복권된 조국 전 대표가 어제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른바 정치복귀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여기에서 내년 6월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는 차별화하지 않겠다. 과거 정의당처럼 민주당과 각을 세우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민주당한테 대해서 좀 립서비스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정치 복귀를 했지만 뭐 당장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이제 경쟁 관계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민주당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계 설정은 가지는 않는다. 지난 총선 때처럼 소위 말하는 쇠빙선 시즌2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 정책의 중심에서 먼저 선명하게 개혁 정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그러한 어떤 정체성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고 어쨌든 이 당이 통합되지 않는 한은 내년 6월 선거를 각자 치러야 되고 그럴 경우에 정치 복귀를 선언한 조국 전 대표로서는 출마로서 국민의 어떤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일정을 이제 제시하는 것이고 아마 조국 전 대표와 조국 혁신당의 역할은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협력적 경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개혁 정책에 있어서 선명성을 유지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돕는 방식 그런 포지셔닝으로 국민들의 어떤 선택을 받아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각을 세우지 않아야 할 대상은요.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세 가지 그룹의 국민들이에요. 첫 번째는 조민 씨와 동년배에서 그 입시 비리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피해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 피해자들과 심정적으로 연대하면서 2019년 조국 사태 이후로 6년간 내리 분노해오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젊은이들의 학부모로서 입시 비리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자녀들의 학비를 열심히 벌기 위해서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그 부모 세대입니다. 이 세 부류의 국민들과 각을 세우지 말아야 할 텐데 조국 전 대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30에게 내가 몇 번을 사과한들 그분들의 마음이 풀리겠냐라고 하면서 사과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숙하지 않고 최소한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면이 정당하지 않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은 사면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한 것이다 라고 하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안다면은 자숙하시기 바랍니다. 네.